관련해서 명태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지난주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속이 되면 명태균 기사가 사라질 거다. 대신에 다른 기사들을 띄워가지고, 자극적인 워딩으로 내보낼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가 뜰 때, 사실은 더 중요하게 먼저 떼야 될 거는 이준석하고 만나가지고 포항시청 공천에 대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갖고 맛있는 거 얻어먹으면서 상의를 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크게 떠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준석이가 지금 그럼 윤석열, 김건희를 수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이준석이가 절묘하게 선을 노리면서 선을 제안을 하면서 서로 안 다칠 부분 안에서만 지난 주말에 깐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에 관련돼 갖고는 구청장 관련된 건을 깠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래서 김태우 구청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그쪽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그와 관련된 압력을 넣는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러한 얘기를 듣고 누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냐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얘를 꽂아, 여기에 넣어. 아니면 공관위원장한테 윤상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했어. 이러면 바로 탄핵감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뽑힌 기존에 했던 사람 또 내보내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반대로 포항시장인 경우에는, 이거 나가던 사람이 계속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당협위원장 말을 안 듣고, 그쪽에서 엉뚱한 사람을 밀어붙이나? 요런 식으로 정반,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참 원칙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의 의견을 들은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야. 윤석열이 직접 꽂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서구청장은 떨어졌고, 얘는 붙었어요. 그 포항시장은 원래 당내에서 새 사람을 꽂으려고 했는데 명태균이 끼어들어갖고 기존에 있던 시장을 다시 공천을 줘갖고 그 사람을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항시장 관련된 건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이 과정 중에 얘기는 들었으나 실제 상담은 누구랑 하러 갔다? 김건희를 만나서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김건희를 만나러 갔으니까 김건희가 국정농단이네, 이 프레임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쟤들이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김건희는 공천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의혹이 있어도 김건희가 공천을 줬네라고 말하지만 공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애들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잖아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최순실은 뭔데? 그러니까 최순실은 직접적으로 그걸 했다고 하는 증거가 태블릿 PC다라고 몰아붙여갖고 그거를 증거화시킨 거지만, 김건희하고는 직접적인 통화는 했으나 이게 실제적으로 공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간다, 이런 거야. 저기 섬에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어. 수영을 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데 김건희는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래서 김건희가 그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얘는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물건을 훔쳐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인정을 받는 법리라는 거예요, 현재 법리가. 즉 능력이 없는 김건희가 아무리 공천에 개입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선의의 조언일 뿐이라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준석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명태균이 되려고 하는 거야. 즉 명태균도 성의로 해줬잖아요, 대가 없이. 자기도 김건희의 조언을 듣기만 했을 뿐, 그 선의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가성이나 주고받은 건 없다라고 우겨서 나도 명태균이처럼
싼 걸로 빼줘라고 빠져나가고 하는 전술이야. 안 그러면 묻어버릴 것 같으니까 준석이가. 결국 나중에 공천 개입을 하게 되더라도 준석이는 자기가 정치적 생명을 끊어질 때까지는 안 가자는 차원에서 주말에 이걸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닌 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공천을 요구하거나 공천에 대한 압력이 있었던 좀 더 구체적인 증거의 녹취 파일을 꺼내놓을 겁니다, 준석이는. 근데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아니, 그건 단순한 사교 만남이었고, 우리가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지나가다가 위로 차원에서 뭐 밥 한 끼 대접한 거예요. 라는 차원에서 밀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준석이도 더 이상 입을 안 연다는 거죠. 그래서 준석이는 당연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데, 자기는 참고인 신분으로 갈 거다라고 가이드를 미리 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겠죠, 검찰에. 참고인 정도로 해서 가겠죠. 그 얘기는 뭐냐? 절대 자기를 주범이나 이번에 공천 관련된 어떤 그 농단 비리에 주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엮지 말아라 라고 지네가 사인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증거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이 대선 기간 중에 명태균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명태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힌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던 지난 2021년 9월 18일입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경남 김해를 찾아서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윤 후보 뒤에 보이는 반팔 차림의 남성이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명태균 씨였던 거죠. 경호원 바로 뒤 가까운 거리에서 윤 후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윤 후보에게 명 씨가 소개를 하면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영남 지역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는 영상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만났다 그랬잖아. 경선 있을 때 이후로는 안 만났다 그랬어요. 관계 끊었다고.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통화할 때는 아유 그때 고생했으니까 뭐 전화 통화만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러니까 경호라인 안에서 옆에서 경호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다 양복 입었겠죠. 아니면 단복이라도 입었겠죠. 유독 명태균 씨만 형상복 차림으로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면서 심지어 지역 유지들을 소개를 시켰고 단순하게 그냥 누굽니다가 아니라 악수하고 명함을 교환받을 수 있는 정식적인 미팅을 주선하는 자리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1억 2천씩 돈을 냈던 구미가 아니라 어디 군수였죠? 괴산군수였죠. 괴산군수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대구시의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지역구를 떠나고 김해에 윤석열을 보러 온 거야. 누가 불렀겠어요? 명태균이 불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태균이 윤석열을 소개시켜주고 난 다음에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신 공천을 줄게. 이때 이미 이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이 약속을. 그러네. 딱 그 후보까지 몰고 와가지고, 이분 누구십니다. 그러면 윤석열 인사하잖아. 그거 봤지? 나 이 정도야. 내가 저기 공천 준다니까? 그러면은 그 공천 받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믿어요? 그리고 1억 2천씩 내. 뭐 8천씩 내. 라는 요구에 맞춰서 바로 입금 시킨 거예요.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겁니다. 81번에 여론조사 비용을 들어가는 실비로 이 사람들 돈을 빌려갖고 쓴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겠죠, 영선이한테는. 나중에 윤석열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되돌려주면 됩니다. 선거에 혹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만남을 계기로 해갖고 명태균의 영향력을 믿었을 것이고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사실상. 응? 근데 이때 1억 2천을 베팅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배짱도 돌이켜놓고 보니까 대단하네요. 아마 명태균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떨어지면 돌려주겠다고.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일단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단 넣어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지방선거 공천 기간까지 이 사람들은 거의 1억 2천을 무상으로 사실상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근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지랄을 한 거고, 그 돈을 나중에 누구한테서 대납해서 돌려받았다? 결국은 김영선과 그쪽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임직원들이 출원한 돈을 가지고 나중에 돌려받은 거야. 괴산군수가 아니고 고령군수. 고령군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공천 장사라고 사람을 한 게, 이 가기를 김해 유세장 한 군데만 갔겠냐고. 이 이른바 그쪽 영남 지역에 있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이런 사진,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돈을 들이대갖고 냈던 출원자들,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로 실제로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 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안 적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 윤석열을 만나게 해줘. 누구를? 그러면 아무 생판하는 사람을 무슨 연예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성렬이 구경 한번 갈래? 그래갖고 먼 동네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불러올까요? 여기에 와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건 나중에 어떠한 공천이 됐든 뭐가 됐든 부탁할 대가가 있다는 거 눈도장을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적겠죠? 예를 들어 진영의 김똘똘이 나중에 시의원, 그다음에 경주의 박똘똘이 나중에 시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어놓고 그 사람을 불러갖고 만나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입금해라고 달아놓는 거야. 그럼 사람 명단, 그다음에 얘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의 명단, 그리고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겠죠. 실제 공천을 받으면 이 돈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공천을 못 받으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장부가 반드시 존재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이유 없이 멀쩡히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여줬다? 똑같이 말한 거죠. 아까 1억 2천을 안 냈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왔는데 돈을 안 냈다? 명태균이 가만뒀겠어요, 걔를? 어떠한 형태로든 해코지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주변에서 어찌됐거나 이런 식으로 연관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빼보면 웬만한 지역 전화번호부만한 명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정치 헌금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다 명태균이 쓰진 못합니다. 왜? 윤석열이나 따라다니는 애들도 갑바가 있거든. 계산을 한단 말이야. 자, 오늘 누구누구 이건 모였네? 누구누구 만났네? 그럼 정치 후원금으로 얼마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미 얘네들도 통박이 나와요. 누구 만나서 명함 몇 개 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거래 명세선거야. 거기에 와서 했는데 윤석열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 안 하거나 그와 관련돼서 기부 안 해봐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거는 바로 상도위 위반이지. 이래서 윤석열이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특별한 돈 없이 누구한테 조달을 했었겠나라고 하는 부분도 명태균 안에서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꾸 경고하고 있는 돈 폭탄은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갖고 선거 자금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큰 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장부가 김건희 윤석열한테 경고한 돈 폭탄 그림인 거예요. 황금이 명황금이 사진은 2번인 거고, 저는 그거가 터져야만 이 정권의 결정적인 결정타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이 동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이 딱 이 사람들한테만 장난을 쳤을 리가 없잖아요.